자, 안녕하세요. 너무 졸린데 지금? 어, 파이팅 할게요. 진짜 왜 이렇게 졸립냐? 제가 아침 수업 볼 때 진짜 일찍 일어나거든요. 근데 일찍 일어났는데 오늘 지각해가지고. 근데 저만 늦은 게 아니라 아까 원장님이 얘기하시더라고. 원장님도 오는데 1시간 반 걸리셨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시골이라 그래요. 이렇게 시골에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시골에 있지만 내년에는 대도시에, 그죠? 불빛 속에서 이제 또 불토도 보내고 그래야겠죠? 그죠? 이렇게 파이팅하기 위해서는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이제 파이팅 있게 공부해야 되니까 자, 그 얘기 한번 할 건데 뭐 시험이 어려우면은 할 얘기가 많을 텐데 할 얘기가 뭐 그게 많진 않아요. 그래도 많지 않은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뭐 얻어갈 게 또 있어야 되니까 한번 시험 마무리 전략 어떻게 짜는 게 좋을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를 이미 영상으로 찍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미 보신 분도 있을 거야. 똑같은 얘기 또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복습한다. 원래 3회독이 기본이다. 그죠? 설명해도 3회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정신에다가 이걸 박아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이게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하고 원래 설명회 때는 다른 거 하려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 근데 제가 설명회가 다음 주 토요일인 줄 알았어. 오늘이더라고. 그래서 뭘 만들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 조금 이제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해가지고 조금 이제 좀 내용을 다시 만든 건데 뭐 재밌게 보시고 뭐 저 보러 온 거잖아요. 아, 아니에요. 저로 힐링 하시려고 온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제 편하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을 봤는데 우리가 뭐 시험이 쉽다, 시험이 어렵다, 시험 조졌다, 잘 봤다, 뭐 이런 게 이제 피드백이 될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시험의 절차에 있어서 제대로 이제 절차가 시행이 되었는가를 검토하는 게 이제 피드백이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피드백이 진짜 중요해요. 근데 이제 공부를 좀 못하는 친구들일수록 피드백이 굉장히 추상적이야. 그냥 못 봤어요, 유유. 앞으로 어떻게 하죠가 다야. 못 봤어요, 유유는 여러분들 그거는 피드백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냥 단순히 못 봤다라는 감정,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학습에 의거해서 이제 수정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 구평이 식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뭐 그래프 추론으로서 뭔가 대단한 이제 결론을 끌어내는 게 많이 없긴 한데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생각할 때 식그래프 이제 있어서 이 식이라는 게 계산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식에 대한 절차들이 그냥 계산으로 뭉뚱그려지면 안 된다 이거야. 근데 많은 친구들이 그냥 계산이 어려웠다 정도로 이제 이 식을 좀 하찮게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프도 당연히 뭐가 중요해요? 목적의식이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너네가 그래프 추론이 사전공략법 듣고 나서 좀 쉬워지는 것은 그 목적의식을 명확하게 배우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주인공 함수 표시, 그다음에 국민사점을 보면서 내가 그래프에서 어떻게 정보를 끄집어내고 식으로 구현화하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프 추론이 좀 쉬워진다는 거야. 식도 마찬가지예요. 절차가 있죠. 저희가 어디까지 내가 일단 계산할 건지 목적 확인하고 문자 개수 확인하고 그런 이제 기초적인 목적 확인하는 작업. 그 다음에 너네가 그거에 기반해서 문자를 어떻게 삼을 거고 어디부터 시발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도착하는가. 그 절차를 저희가 다 따라가는 게 이제 사실 식해석이거든. 근데 그걸 다 계산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은 뭔가 이렇게 쓰다가 이제 틀리면은 계산이 어려웠다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지? 그리고 뭐 문제가 이상하다. 뭐 이상한 지가 틀리면 다 이상하지, 그지? 맞으면 좋은 문제고, 그죠? 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추상적으로 이제 피드백하면은 우리가 이제 발전을 할 수가 없다. 사실 여러분들 이제 시험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시점이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100일부터 여러분들 쭉 진행되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왜 중요해요? 여러분들 시험이라는 거 뭐 수학이든 과학이든 암기예요, 암기. 근데 암기가 제대로 돼 있으면 당연히 시험은 잘 보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못 보는 만약에 못 봤다면 못 본 이유가 당연히 뭐예요? 외우지 못해서 그래요. 외우지 못해서. 여러분들 선천적으로 우리가 그냥 그때그때 작동하는 아이디어는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오늘 집에 가서 혹은 뭐 집 못 가는구나. 그럼 부모님께 전화해서 저 왜 이렇게 놔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안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없다. 선천적인 건 정해져 있다 이거죠. 그럼 그 변주에서 그 안에서 최고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학습으로 이제 극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암기해야 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문제를 풀면
내 안에 무언가가 내재적으로 작동을 해서 나의 무언가가 올라갈 것이다. 성적이 올라가고 점수가 올라갈 것이다. 이거는 미친 생각이에요. 이런 게 만약에 진짜 되는 사람이었으면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이 자리에 있지 않아요. 이미 대학 갔지. 이게 되는 사람들은 일명 이런 사람들이 뭐야? 뭐 천재, 똑똑이 해가지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공부 잘하는 걸로 동네에 소문이 나. 뭐 예를 들어 이제 리틀 강윤구를 떠올려 보면은 강성구가 이제 공부를 잘해가지고 유명했는데 그 뭐 나름 좋은 학교에서 12번 시험 봤는데 11번 전교 1등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의 동생이야. 총만 막는 유명준데 행실은 쓰레기인데 머리는 좋아. 그래서 이제 시험은 잘 보네. 공부 잘하네. 다 알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내재적 작동이 돼요. 그죠? 일반적으로는 외워야지.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당연히 어때요? 벽에 부딪혀요. 왜냐면 그 수준이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니까 자연스럽게 되고 뭔가 되게 똑똑해 보이는 거지. 이 사람들이 커가지고 이제 야 공대 가서 공부해봐라. 내재적으로 작동 개풀 쳐팔리죠 그냥. 그죠? 제가 항상 친구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건 이게 있어요. 제가 이제 입학했을 때 저는 제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았어. 근데 어느 정도 맞아. 참인 명제야. 어. 아 그렇더라고요. 아니 내가 그렇게 알고 입학했는데 근데 아니 뭐 이렇게 시험 보니까 내가 불성실해서 뭐 이제 과제 잘 안 내고 이제 도망 다니고 교수가 날 알더라고. 이 새끼가 맨날 출석만 부르면 도망가는 걸.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행실이 좀 깎여서 그렇지 시험은 잘 봤단 말이야. 근데 재외국민 전형으로 들어온 친구가 있었어요. 나모라고. 아유 지금 교수님이신데 어제 이렇게 막 얘기하면 안 되시. 근데 어쨌든 그 김나모라는 친구가 있었어. 재외국민 전형인데 날먹 전형이잖아요. 사실 외국에서 살다 하는데 왜 대학에 넣어주는 거야? 난 이 전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얘가 뭐 어디서 살다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을 왔는데 얘가 뭐 당연히 뭐 수학과학을 엄청 잘하는 상태로 오거나 뭐 그러진 않았겠죠. 실제로 처음 볼 때는 시험 잘 못 봤단 말이야. 근데 저희 졸업할 때 꽈탑이었어요. 압도적으로. 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때 공부하는 게 대학생의 미덕이잖아요. 저는 중간고사 하루 전날, 기말고사 하루 전날 이게 이제 대학생의 미덕이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얘는 여름방학에 도서관에 하루 종일 있어. 다 외워. 그래서 연습 문제를 3번, 4번을 풀고 이제 학기를 준비하는 거야. 이미 3번, 4번 풀었는데 놀라운 거 그러면 학기 중에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또 도서관에 있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이제 학습을 진짜 잘하는 친구들이고 이런 애들이 결국에는 큰일 한다 이거죠. 저같이 그냥 불성실해가지고 대학교 빌빌빌 거린 애들이 이렇게 수학 강사하는 거고 이렇게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큰일 하시는 분들은 다 이런 분들이야. 이게 진짜로 공부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그냥 내재적으로 이게 아니라 이렇게 놀라운 성취를 이루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반복의 중요성과 암기의 중요성을 깔고 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럼 지금 암기를 한다면 너네가 6달 전에 외운 게 기억이 나겠어요? 기억이 안 나지? 지금 이제 너네가 다 흐트렸던 거를 다 모아서 이제 암기를 해야 돼요. 그죠? 암기하고 외우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야. 근데 이제 그 시기에 이미 끝났어. 다 결정됐어. 이지랄 떨면서 이제 공부들을 안 해요. 마음만 싱숭생숭하고 이제 공부하는 게 소용이 있을까 봐 그런다 이거야. 지금 공부하는 게 소용이 있는 거죠. 지금 공부하는 게. 그래서 너네가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해야 돼. 근데 그 제대로 하려면 당연히 이제 뭐가 중요하다 이거야. 피드백에 기반해서 제대로 해야 되니까 내가 정확하게 뭐가 안 돼서 점수가 안 나왔는지 혹은 100점을 맞았더라도 사실 지금 나이도면은 수학은 100점을 맞는 게 맞죠. 그죠? 맞는데 근데 이제 100점을 못 맞았어. 그러면은 뭔가 시험장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게 있을 거고 100점이어도 스근하게 100점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정말 막 내가 쉼없이 달려서 40분밖에 안 되는데 다 봐줬네. 어떡하지? 막 이런 사람도 물론 뭐 있겠지만 거의 대다수는 이제 와 하다가 100점 이렇게 이제 100점을 달성한 사람들이 많을 거라 이거야. 그럼 너네가 분명히 뭔가 어려웠다 이거지. 그 시험장에서 어려운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야. 그걸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피드백해야 이 70일이 이제 빛날 수 있죠. 왜냐면 본인이 이제 그러면 그 어려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뭘 외워야 되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네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신경 쓰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무지정 피드백은 공부 안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과 시간과 이런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막 낭비하면은 이투수하고 나만 좋아. 그죠? 그러면 안 돼. 너가 좋아야지.
너네가 이제 좋고 너네가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게 그게 항상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뇌 빼고 이제 공부하면은 안 되겠다. 그런 걸 항상 경계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를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너네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지금 시기에 많이 문제를 풀 거란 말이야. 근데 문제를 풀면은 그냥 뭐 별로 생각이 없지 않아요? 뇌 빼고 푸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 그냥 흘러가듯이 문제를 풀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서 정작 이렇게 돌아보면 최근 한 10일, 20일 동안 내가 공부한 게 과연 무엇일까? 좀 뭔가 애매모호한 경우들이 이제 되게 많다 이거죠. 그게 비단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이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렇게 계속 뇌 빼고 뭔가 흘러가듯 공부하면 다 이렇게 기부천사 되시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부천사가 아니라 진짜 나에게 효익이 있게끔 시간을 사용하고 이 공간을 사용하고 강사를 사용하고 시험지를 사용하려면 항상 목적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 너네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피드백을 해야 내가 공부해야 되는 목적이 잡히고 그 목적을 기반으로 암기를 했을 때 우리가 그 70일이 남들은 그냥 흘러가듯이 사용하는 70일이 되겠지만 우리는 배로 공부하면 그게 140일이 되는 거고 3배로 공부하면 260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네가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문제를 푼다. 수단이죠. 모의고사 푼다. 수단이죠. 그죠? 다 수단은 중요한 게 아니야. 수단은 여러분들 뭐 기출을 푼다, 엔제를 푼다, 모고를 푼다 그런 거는 진짜 중요도로 따지면 100에 0.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 수단에 몰입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본질을 놓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지? 저 본질은 이런 피드백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항상 피드백을 좀 객관적으로 내가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 힘들었다면 그 순간에 지금 생각하란 말이야. 너네 그 구평 볼 때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거 아니야? 있었어? 다행이네. 있었대. 그러면은 그 힘든 게 분명히 뭔가 이렇게 뇌에 명확하게 남아있지 않을 거야. 왜냐면 시험 볼 때는 거의 무아지경에 가깝게 풀기 때문에 너네가 그 순간의 기억들이 별로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이거 날아가기 전에 지금 꼼꼼하게 다시 떠올려 봐야 돼. 마치 바둑 기사들이 바둑 두자다. 그럼 바둑 두고 이기면은 술 처먹으러 가고 지면은 슬프니까 술 처먹 그렇진 않아요. 그죠? 이기든 지든 그 자리에서 다시 바둑 두면서 서로의 생각도 막 얘기하고 복귀하고 내가 왜 그렇게 뒀는지 반성도 하고 잘한 거 있으면은 적어놓고 외우고 다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죠? 그게 기본이란 말이죠. 우리가 수능도 모의고사도 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피드백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 그럼 너네가 이제 시험장에서 이제 그렇게 피드백이 잘 이루어지면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 변화를 기반으로 성적이 올라간다. 그래서 뭐 이게 뭐 합격 그 수강후기에 있는데 제가 이 수강후기에 박아놓은 게 여러분들 얘 수강후기는 한번 정독을 하세요. 얘가 왜 60점이었는데 99되고 의대를 갔겠어요. 뭐 머리가 좋았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머리가 좋으면 애초에 60이라는 점수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머리가 좋아. 전 태어나서 앞자리가 6이었던 적이 회계사 시험 말고 없는데. 그죠? 회계사 시험은 60이 넘으면 합격이니까 뭐 그런 거고. 어떻게 60점이라는 게 나오겠어. 그러니까 애초에 막 그렇게 폄하하면 안 되고. 이 친구가 글을 적은 걸 보면은 제대로 공부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 사전공략법을 들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듣는 건 수단이잖아. 그 들음으로써 정말 강윤구의 그 의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발전시켜서 스노우볼을 굴렸는지가 적혀 있으니까 한 번쯤 보면 좋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공부를 하니까 이제 좋았던 점이 뭐였냐면 우리가 이제 틀리면 왜 틀렸는지를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이 9월 모의고사 21번도 틀린 다음에 제대로 피드백하는 사람이 과연 전국에 몇 명이나 있을까? 제가 봤을 때 틀린 사람 중에 피드백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 사전공략법 수강생 말고 없다는 거지. 내가 봤을 땐 그렇다. 그냥 왜 평변이었는데 왜 갑자기 등호 어떻게 생각하지? 그냥 그딴 식으로만 피드백을 한다 이거야. 그럼 당연히 어때요? 그렇게 피드백하면 그 학생은 항상 불안감이 있는 거지. 내가 과연 시험장에서 그러면 다음에 또 이 문제를 만났을 때 과연 내가 똑같이 이거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당연히 못하죠. 이유를 모르는데. 이유를 모르고 그렇게 어설프게 피드백하면 또 틀리는 거야. 뭐가 중요해서 뭐가 안 중요하고 내가 뭐가 핵심인데 뭘 놓쳤고 그걸 너네가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면 피드백이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내가 문제를 틀렸을 때 나무를 잘 몰랐는지 아니면 줄기를 몰랐는지 여기다 이파리도 이제 좀 적어주면 좋았을 텐데 잎사귀에 해당하는 그런 하찮은 걸 몰랐는지 그런 거를 구분을 잘 못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공부를 제대로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구분하면서 제대로 피드백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피드백을 하니까 이 사람이 달라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너네도 만약에 지금의 점수가 뭐 만족스럽지 않고 뭐 그럴 수 있죠. 모의고사인데 뭐 어때요? 응? 모의고사 7등급 맞는다고 뭐 대학 못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7등급은 조금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이제 기초 베이스가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문제는 어차피 복잡도가 그렇게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점수가 단기간에 바뀌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야. 근데 그 전제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지하면서 시간을 보내느냐, 아니면은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냥 수학 문제는 수학 문제지 뭐 하고 시간을 보내느냐, 뭐 그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잘 구분하면 좋고, 우리가 수학 문제를 틀리는 이유는 뭐 사실 1, 2, 3가 이제 있는데,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게 바로 뭐라고요? 이런 게 사설 모의고사에서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죠? 사설 모의고사 문제를 보면 뭐 킬러 문제라고 하는 거 봤을 때 무슨 문제인지는 알겠어. 뭐 작수 22번 변형이구나. 아 6월 모의고사 문제 변형이구나. 그거는 이따가 알겠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막 푸는데 이제 뭐 복잡도가 높아서 이제 좀 미스가 있거나, 아니면은 추론 문제인데 진짜 이제 아다리가 와 워낙 화려해가지고 아다리를 못 맞춰서 틀리거나 뭐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사실 우리가 시험장에서 틀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수능 볼 때 가장 이제 경계해야 되는 거는 사실 1번이 제일 커요. 그죠? 1번이 제일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70일을 보내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올바른 피드백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뭐 점수대가 어떤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만약에 뭐 지금 모의고사 80점 이상이면은 기초 체력은 부족한 게 아니에요. 80점 이상이면.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수능에서 막 기초 체력 자체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왜 그렇게 80점과 100점의 점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그런 거죠, 그죠? 이게 안 되니까 문제를 이제 진행시켜 나갈 때, 시험을 볼 때 스근하게 나가는 게 아니고 자꾸 턱턱 걸리듯이 너네가 이제 문제를 풀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사실 지금 시험지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30번까지 순서대로 그냥 풀어도 쓱 가야 되거든. 그 정도로 난이도가 이제 낮다 이거야. 근데 너네가 분명히 뭐 시험 운영도 하면서 뭐 쉬운 거 먼저 풀고 하면서도 문제를 푸는데도 불구하고 턱턱턱 걸린다. 그 턱턱턱 걸리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무엇인 거예요? 상황 인식 실패인 거죠, 그죠? 우리가 모의고사를 봤을 때는 관성적으로 해결되는 그 부분이 실전에서는 관성적으로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뭔가 미스매치가 발생한다 이거야. 그것 때문에 너네가 당황하는 거잖아요. 거의 대다수의 수험생은 이것 때문에 당황하는 거야. 아, 내가 모의고사 볼 때는 이미 어떤 문제인지 알고 기저에 깔고 그 다음에 답만 내는 과정에 집중하면 되는데, 실제 수능을 보니까, 실제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니까 문제가 어렵지 않음에도 그 상황적 특수성 혹은 나의 긴장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상황 인식이 제대로 안 되면서 계속 걸리적 거리면서 너네가 기분 좋게 나아가지 못하고 틱틱틱 걸리듯이 나아가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점수가 좀 하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을 너네가 극복하려고 이제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외울 거 외우고 암기할 거 암기하고, 연습할 때도 이거 목적의식 두고서 연습하고, 그렇게 너네가 훈련을 해야, 그래야 너네가 이제 70일 의미가 있는 거죠. 계속 이것만 공부해봤자 의미 없다 이거예요. 2번 3번은 근데 작년 수능도 제가 봤을 때 뭐 2번 3번 힘든 문제 뭐 있어. 너네가 객관적으로 돌아봤을 때 막 작년 수능에서 막 문제 봤을 때 와 이거는 계산이 너무 힘들어서 혹은 정답되는 케이스가 너무 복잡해서 내가 이거를 다시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 뭐 22번 그래 뭐 마이너스 1형에 그래 뭐 몰랐다 치자, 뭐 배웠으면 알았을 텐데 뭐 안 배웠으면 몰랐겠죠. 근데 14번 같은 거만 봐도 뭐 이렇게 3차 함수 있으면은 뭐 너네가 가이드 그려놓으면 여기서 높낮이 맞추는 게 그렇게 막 이거 복잡해. 복잡할 게 없지. 응? 너네가 뭐 28번도 미적분 28번도 물론 뭐 생성 자체를 몰랐으면은 못 풀었겠지만, 생성 알면은 사실 식 자체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까지 가는 것도 금방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문제 인지가 되면은 금방 되는 게 수능인데, 그 문제 인지가 계속 삐그덕 거리니까 이제 문제인 건데 연습은 2번 3번만 하고 있어. 그럼 다른 걸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힘든 거랑 다른 걸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그 시간이 의미가 없지.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모의고사를 풀지만 뭔가 수능이 해결되는 것 같지 않다. 이거 한다고 해서 내가 과연 변할까? 계속 그런 의문감이 드는 이유는 목적, 이 수능에서 물어보는 목적과 다른 걸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게 있는 거죠. 그런 이상한 감정을 계속 가지고 가면은 시험 보기 전날에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지. 내가 공부를 되게 많이 했지만 실제로 이 공부가 나한테 효익이 그렇게 큰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자신감이 생길 수 있겠어요? 제대로 공부하면 자신감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니네가 막 마인드 컨트롤 해야지 그런 생각 안 해도 알아서 마인드 컨트롤이 돼. 응? 저 봐. 저 회계사 시험 볼 때 전날에 아씨 시험 전날에 주온이나 하나 볼까 하고 주온 보다가 새벽 2시에 자가지고 늦잠 자가지고 늦을 뻔하고, 그게 정상이라 이거야. 정상은 아니야. 정상은 아닌데, 그죠? 아 근데 제가 공포 영화를 못 보는데 제가 그때 옥탑방을 살았어요. 무섭잖아 좀, 밤에 여기 되게 깜깜해. 근데 이제 옥탑방에 살았는데 왠지 그날 아씨
심심한데 그래도 자기 전에 기분 좋게 영화 하나 볼까 했는데 하필 또 주원이 들어온 거야 눈에. 그래서 제가 봤어. 뭐 주원 몇인지 모르겠는데 뭐 계단에서 뭐 엄마 귀신 내려오는 그 장면이 있어요. 아직도 잘 기억나. 근데 이제 그걸 내가 봐버린 거지. 그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 거야. 그 내일이 시험이어서가 아니야. 그것 때문에 귀신 엄마 귀신 때문에 심장이 벌렁벌렁해.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2시인가에 잤어. 어씨 그래서 그 이 새끼가 긴장했으면 좀 일찍 일어났을 텐데 푹 잤어요. 그래가지고 딱 일어났는데 근데 이제 정신머리가 없는 게 이 새끼가 그러면 빨리 택시 타고 빨리 갔어야 되는데 근데 시간 계산도 잘못함. 지하철 타고 가도 되겠지? 하고 지하철 타고 가다가 중간에 알았어. 나 이 페이스로 가면은 늦었는데? 하고 이제 그래서 중간에 내려가지고 이제 택시기사 아저씨한테 저 지금 좆됐습니다. 어떡하죠? 했더니 이제 그 기사님이 역시 또 프로답게 이게 프로죠. 그죠? 딱 이렇게 고객의 니즈에 맞게끔 그러면은 빨리 최대한 빨리 한번 가봅시다 하고 이제 쫙 배달을 시켜줘가지고 다행히도 시험장에 들어갔던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긴장을 안 하죠. 왜 안 해요? 내가 뭐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는데 뭘 긴장을 해. 내가 할 거 이미 정해져 있고 그 바운더리 내에서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뭐 할지가 딱 있는데 시험하고 딱 매칭이 돼서 정확하게 딱 구축이 돼 있는데 그냥 할 거 하고 오면 되지 뭐.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이제 딱 마음의 안정감이 있는 사람들은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그런 공부를 하려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 훈련을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 어려웠던 걸 진짜 본인이 객관적으로 보잔 말이야. 너네가 정말 어려움을 겪었을 때 거의 대다수는 뭐 사실 거의 대다수가 아니라 제가 100% 자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초 체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기초 체력이 있는 사람이었으면은 다 1번 때문이었을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내기할 수 있어. 너네가 만약에 100점이 아니었다? 이것 때문이었다. 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 너네가 생각해봐. 구모 21번 풀이 방향 알면은 계산할 게 뭐가 있어? 숫자 2번 넣고 연립방정식 풀면 답이야. 그 과정이 어려웠어? 그러면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도 모르는 건데 어떻게 수능을 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게 과정 자체가 힘든 문제는 사실상 없다. 또 미적분 30번 가지고 또 얘기하면 안 돼요. 그죠? 미적분 30번도 근데 뭐 해설 강의 보면은 간단하게 하잖아요. 그 간단하게 하려면 일단 앞에 상황 인식을 열심히 해야 돼. 전 열심히 하잖아요. 저는 열심히 하는데 학생은 안 함.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일단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내가 어디까지 계산할 거고 어디까지 구할 거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거고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인가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을 대고 계산을 해 나가야 너네가 올바르게 계산에 도달이 되는 거지. 그냥 상황 인식도 안 하고 목적도 안 정하고 그냥 막 들어가면은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니죠. 그냥 잘못된 풀이를 반복하는 거지. 잘못된 풀이의 반복과 계산을 구분도 못하면은 대학에 가면 안 돼요. 그 정도는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대학 가야지 올바른 사회죠. 그게 정의로운 사회야. 근데 정의로운 사회에 너네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확하게 구분하고 생각하고 사고력 측정하는 게 수능이라며. 그러니까 그걸 진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시험의 목적을 너네가 잘 생각하면서 내가 우당탕탕탕 계산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되고 공부도 여기에 집중해야 되고 앞으로 마무리할 때 암기한다면 뭘 암기하는 게 맞아? 수학에서의 목적과 상황을 싸그리 다 암기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게 비단 제가 사전공략법 처음에 적어주는 그 목적과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코어 테마까지 다 들어가서 각각의 목적과 상황을 다 기억하고 있는 게 그게 이제 공부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죠? 그걸 저희가 마무리 전략으로 이제 삼으시는 게 최고의 이제 학습이 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런 문제도 틀린 사람이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 그죠? 왜냐면 이걸 왜 틀릴까? 아니 해설 강의할 때 이걸 틀릴까? 라는 생각, 그 생각 자체를 못했어. 왜냐면 그냥 탄젠트 보고 루트십도 얼마나 이게 멀리라도 떨어져 있으면 제가 이해라도 해요. 3이 기울기 3이랑 루트십이 바로 옆에 이렇게 싹 붙어서 야씨 이거 1대 3이야 써종 막 얘기하고 있는데 씨 그걸 안 보고 b 빼기 a분의 2의 b승 마이너스 2의 a승을 하는 그런 멋진 친구들이 있더라. 근데 그런 애들은 왜 그런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지루한 확정값 구하기에서 그 확정값 구하기 문제라는 걸 잘 인지하지 못함. 그다음에 두 번째 그 확정값 구하기에서는 우리가 점과 점의 관계를 통해서 문자를 적게 잡는 게 기본인데 그 관계가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진 관계조차 모름. 이 두 가지가 이제 시너지를 발휘해서 문제를 틀렸겠죠. 근데 그러면은 근데 대학이 어떻게 가요? 그럼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지스로그 함수에는 어떤 상황이 있고
각각의 상황마다 내가 어떻게 대처한다 정도는 머릿속에 뿅 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래야 너네가 이제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야. 제가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인 내용을 넣어놨는데 너네 수학 문제 풀 때 좀 이상하게 푸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뭐냐면 쭉 지나가서 뒤에 보면 여러분들 수학 문제 풀 때 너네가 좀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스스로 무언가를 떠올리려고 많이 노력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14번 같은 문제도 만약에 상황 인식이 안 된 분들은 사고 방식 자체를 좀 바꿔야 돼 너네. 응? 수학 문제 풀 때 아니지. 시험을 볼 때 너네가 앞으로 뭐 시험을 더 볼 수도 있잖아. 딴 거 같은 거 그죠? 시험 보실 때 근데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사고의 방향성이 있는데 뭐냐면 문제를 보고 내가 그 문제를 이해해서 그 문제에서 해야 되는 걸 찾는다. 이딴 식으로 생각하면은 절대 시험에서 안정적인 최고 등급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 그렇게 내가 그 자리에서 생각하는 게 맞을 가능성 일단 높지 않아. 왜냐면 시험이라는 건 항상 긴장이 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그렇게 너네가 문제를 보고 바로 떠올릴 거면 공부할 필요가 없어. 뭐하러 공부해? 그냥 그날 가서 뭐 그냥 그날 분석하고 그날 답 맞추면 되죠. 그건 시험 공부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을 공부한다는 건 시험의 특징이 뭐야? 범위가 있다는 거야. 제한된 주제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야. 너네가 실제로 뭐 사공법 공부한 친구도 있고 안 한 친구도 있겠지만 그 주제 내에서 그 바운더리 내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지 뭔가 창의적이고 새롭고 막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건 일단 시험의 본질이야. 일단 이거부터 인정을 못하면 시험을 잘 볼 수가 없어요. 어느 시험도 특수한 걸 내거나 이상한 거 내거나 그러지 않아. 뭔가 벗어나는 걸 내는 거는 그런 경우는 있겠죠. 만약에 뭐 공무원 시험이야. 구급 공무원이야. 시험 범위 자체가 되게 쉽고 뭐 별로 낼 게 없어. 그러면 이제 뭐 정말 뭐 지엽적인 거나 뭐 말도 안 되는 숫자 뭐 1892년인데 뭐 1893이지 3 이렇게 써놓고 뭔가 이렇게 뭔가 헷갈리게 막 이렇게 장치를 걸어놓는 뭐 그런 시험도 있겠죠. 근데 저희가 난이도가 있는 어느 정도 급이 되는 시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행시든 뭐 너네가 이제 뭐 사법고시 없어졌지만 사법고시든 그런 시험이든 어떤 시험이든 다 바운더리는 있다 이거야. 그 바운더리 내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럼 바운더리 내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도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다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럼 너네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내가 문제를 보고 내가 생각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고 선택지 내에서 고른다. 이렇게 너네가 사고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너무 당연한 거죠. 이게 시험을 보는 생각인 거야. 너네가 만약에 그냥 문제를 보고 스스로 연구 개발하고 스스로 문제를 풀 거면은 그거는 연구잖아요. 그죠? 물론 학생의 본질은 연구도 있지만 그거는 시험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거야. 시험은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우리가 시간 제한이 있는 시험에서 어떻게 연구를 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 뭘 공부하는 거고 선택지를 미리 공부하는 거고 시험장에서는 그 선택만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너네가 지수로그 함수를 딱 봤을 때 상황인지가 안 된다. 그런 걸 생각도 하면 안 돼. 아 내가 지루함 시사함 문제를 봤는데 이 지루함 무슨 상황이지? 뭐지?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애초에.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야? 아 지루함, 확정값 구하기, 그래프 추론, 그 다음에 뭐 해가지고 부등식 대소 비교하기 뭐 딱 정해진 게 있단 말이야. 아 그러면 너희가 그 세 개 중에 뭐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봐야죠. 애초에 이 문제가 뭐지가 아니라 아 지루함 세 개 중에 하나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바라봐야 그래야 너네가 끊임없이 선택을 올바르게 해나가면서 막히지 않는다는 거야. 단 한 번도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자꾸 멈추게 되는 이유는 너네가 문제를 보고 연구 개발하려고 하는 이상한 생각 때문에 그런 거야. 왜 연구 개발을 해요? 이미 다 공부가 돼 있는데. 그냥 그중에 고르고 골라서 문제를 푸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21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21번 봤을 때 왜 평균 변화를 생각해?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 그런 거 배운 적도 없고 한 적도 없으면 하는 게 아닌 거지. 그걸 왜 해요 갑자기? 물론 내용적으로는 평균 변화의 모양이 맞아. 근데 그게 내용으로 푸는 문제야?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그냥 그게 우리의 선택지는 아니란 말이야. 부등식에서 선택지 4개 그걸 적고 그중에 내가 골라서 문제를 푼다. 그렇게 방향성을 가져가야 너네가 진짜 사전공략법을 적용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니네가 스스로 생각하고 니네가 뭔가 조합을 짜고 그게 아니라 그냥 정해진 선택지 중에서 하나씩 골라서 이건가 아니네 이건가 아니네 이거네 오케이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그게 적용 연습이지. 너네가 뭔가 연구 개발을 시작한다?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시험장에서 안정적인 점수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수능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실패하지 않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개 틀리는 것까지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결과야. 응? 우리가 다 성공시키고 다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다 맞추는 게 일단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우리가 보통 능력치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너네가 맞출 수 있는 문제만 다 맞춘다고 가정을 하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제가 뭐 다 점수를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 수업 듣는 애들 평균치 보니까 보통 그렇겠더라고. 이 친구들은 그냥 자기가 맞출 수 있는 걸 시험장에서 진짜 다 맞추면 뭐 자기가 원하는 게 뭐 의대면 의대 갈 것 같고 공대면 공대 갈 것 같아. 뭐 스카이면 스카이 갈 것 같고 딱 그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능력치는 이미 있다는 거야. 능력치는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라는 거야? 그걸 시험장에서 구현화를 못하니까 매번 시험 끝나고 오면은 열받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진짜 경쾌하게 아 그래도 나 후련하게 시험 문제 다 풀었다. 이런 감정을 갖고 시험을 마무리한 적이 거의 없을 거 아니야. 제가 봤을 때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로 너네 과제하거나 그냥 수업 때 이제 풀어보라고 시켰을 때 푸는 그런 수준을 보면은 내가 봤을 때는 만족스럽게 결과가 나오면은 기분이 나쁠 일이 없을 사람들이거든. 근데 이제 시험 보면은 기분이 나쁜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야. 그게 그리고 그게 거의 다 대다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현화에 있어서가 더 큰 문제다. 상황 인식의 실패. 그럼 상황 인식이 왜 실패했을까? 공부를 구현화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럼 공부를 구현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생각의 방향성이 잘못돼서 그래요. 생각의 방향성이 잘못돼서. 너의 주관, 너의 생각 중요하지 않아. 응? 평균 변화를 보였어? 중요하지 않아. 그거는 배운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닌 거야, 친구들아. 그러니까 그걸 중요하지 않다고 너네가 인정하고 아, 내 생각 버리고 선택지 내에서 고르는 훈련을 했을 때 그때 시험 점수가 안정화가 되고 너네가 만족스럽게 아 그래도 나 아는 거 다 맞았어 이런 반응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게 우리의 목적 아니에요? 너네가 지금 92점 맞을 수 있는 사람인데 아, 난 시험장에서 100점 맞을 거야. 그거 아니잖아. 92점 정도 맞을 수 있는 사람이야. 100분위가 98이야. 딱 그 정도 내가 맞을 수 있는 능력되면 시험장에서 진짜 100분위 98 정도만 나와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충족이 되는 사람인 거 아니야. 거기에 한두 개 잘 찍어서 이제 그죠? 그럼 뭐 그게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거지. 갑자기 뭐 내가 뭐 멍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아니겠죠. 그럼 너네가 그런 거를 이제 적어도 후회 안 남는 시험을 만들려면 선택지 내에서 고른다. 이 전제를 좀 많이 지켜줘야 돼. 그러니까 저는 시험 볼 때나 가르칠 때나 당연히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거거든. 근데 제가 요즘에 많이 느껴요. 아 우리 애기들은 배운 건 배운 거고. 그러니까 제가 공보 특강에서도 윤대용 쌤 강의 가지고 얘기했었는데, 그죠? 어떤 친구가 윤대용 쌤 강의 듣고 성적이 안 나온다고 지랄지랄 하는 거야. 그리고 어떤 애는 윤대용 쌤 강의 듣고 와 50점 나왔다고. 그러니까 같은 학교 같은 반이야. 그리고 내신 등급도 비슷해. 그럼 능력치가 비슷하잖아. 근데 이제 자사고인데 자사고 뭐 1등급, 2등급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야. 그럼 공부를 잘한단 말이야. 능력치가 좋아. 근데 한 명은 35고 한 명은 50이야. 그럼 이제 똑같은 강의를 들었고 똑같은 능력치고 똑같은데 근데 한 명은 35, 한 명은 50이라 이거지. 근데 너네도 그렇지 않아요? 너네도 능력치가 막 엄청나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 보면은 점수 차이는 나. 그 점수 차이는 구현화 차이라 이거지. 구현화 차이. 이 친구는 50점 하는 친구는 지 생각이 없어. 그냥 그 선택지 내에서 최대한 유사한 걸 고르려고 노력을 할 뿐 자기가 뭔가 연구 개발하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어때요? 야 과탐 30분 내에 선택을 해야 돼. 연구 개발 한 번 하면 좋대요. 그렇잖아요. 연구 개발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냥 빨리빨리 고르고 빨리빨리 풀어야지. 그러니까 걔는 그걸 충실하게 이제 실천을 하니까 50이 나왔던 거고. 얘는 똑같이 배웠는데 막상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푼다는 거야? 지가 연구 개발을 하고 있어요. 지가. 그럼 지가 연구 개발하면 공부한 거 말짱 도루묵 시간 다 날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장에서도 연구 개발 시작하는 순간 시간 가니까 문제 놓치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35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건 능력의 차이나 공부의 차이나 실력의 차이라기보다는 구현화 차이다. 너네가 그 구현화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아 맞다? 시험장에서 제일 짜증나는 게 아 맞다 아니야? 여러분들 시험 봤을 때 시험 보고 나서 아 맞다가 한마디라도 나오면은 진짜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큰 문제가 있는 거야. 그거를 되게 가볍게 생각하잖아 수험생들이. 그죠? 그냥 아 나 이거 아는 건데 뭐 틀렸나 보다. 그게 아니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마저도 틀리면 모르는 건 틀릴 거 아니야. 그럼 아는 것도 틀려 모르는 것도 틀려. 그럼 3등급이지. 그죠?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는 거라도 적어도 다 맞출 수 있다. 그 확신 정도는 있어야 되고 그 아는 거 다 맞추는 거는 여러분들 이런 이제 사고방식을 구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시험 볼 때 누가 이렇게 해. 누가 이렇게. 제가 뭐 디트 보러 가가지고 씨발 내가 연구 개발해야지.
미친놈이죠. 100일 공부하고 뭘 연구개발을 해. 아는 것도 없는데 그냥 아는 것 중에서 최대한 가까운 거 고른다. 선택지 고른다. 그거 말고는 내 머릿속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선택을 하고 그 선택 속에서 최고의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그죠? 이거는 머리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결심의 차이야. 결심의 차이. 저는 그거를 우연치도 않게 좀 더 일찍 깨달았던 거고. 그죠? 많은 사람들이나 많은 수험생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는 거고. 그 차이 하나로 이제 시험을 잘 보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이 갈라지는 거니까 너네가 두 가지만 신경 쓰면 돼요. 남은 기간. 응? 뭐 정말 기초가 부족하면 당연히 수학 공부 자체를 해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수학 공부가 돼 있다면 첫 번째 상황 인식을 싸그리 암기하고 중요한 것도 뭐예요? 뭐 여기에도 적혀 있지만 우리가 상황만 말로 기억하면은 와닿지 않아. 당연히 와닿지 않지. 그지? 예시가 꼭 들어가야 돼요. 예시가 들어가줘야 상황 인식을 너네가 유두리 있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왜냐면 말은 범주가 딱 나눠지지만 사실 상황은 연속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딱딱딱 나뉘진 않아요. 뭔 말인지 알간? 우리가 만약에 축구를 해. 그럼 너네가 축구 초보자면은 당연히 바로 경기 못 뛰잖아. 돌아가는 시스템을 모르니까. 그럼 너네가 훈련할 때 뭐부터 훈련하겠어요? 뭐 드리블도 한번 배워보고 슛도 나눠보고 패스도 배워보고 다 따로따로 나눠서 배우죠. 어쩔 수 없잖아. 초보자인데 어떻게 바로 축구 전체를 한 번에 가르쳐? 못하지. 그러니까 드리블 따로 공부하고 그다음에 따로 하고 다 나눠서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어때요? 그게 세분화된 작업은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야? 이 드리블이라는 게 어떻게 예시적으로 사용되는지 전체 속에서의 흐름을 한번 봐야 되는 거야. 그게 예시 같은 거죠. 너네가 드리블이라는 게 이런 어떤 실전 예시가 있는데 그 과정 속에 요걸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너네가 이제 숙지하고 너네가 그거를 이제 아는 상태에서 드리블을 이해했을 때 그게 이제 진짜 이해가 되는 거지. 그냥 드리블 공을 몰고 간다 말로만 하면은 몰고 간다만 드리블인가? 그러면은 거기서 뭐 턴하거나 방향 바꾸면 안 되나? 막 이런 생각을 좀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뭘로 메워준다 이거야. 세분화해서 나눔으로써 어쩔 수 없이 손실이 발생하는 정보를 예시로 메우는 거야. 예시로. 그래서 너네가 예시까지 정확하게 기억해야 실제로 그 상황도 인식하고 적용도 되고 우리가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일단 그 공부를 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너네가 새로운 문제를 본다면 그 새로운 문제를 볼 때는 이게 아니라 이제 이쪽으로 자꾸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 자세를 갖추는 게 두 번째. 그 두 가지만 너네가 남은 기간 동안 잘하시면은 진짜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시험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시험을 못 본다는 거를 상상도 못 하는데 왜 학생들이 시험을 못 볼까? 그런 걸 이제 제가 진짜 많이 연구 개발하거든. 과연 왜 학생은 왜 문제가 될까? 아니 자전공략법을 가르쳐주면 어떤 새끼는 뭐 두 달 만에 뭐 스타터만 공부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점수 올랐다고 좋아하고 어떤 애는 이제 씨 암기 존나 했는데 안 되는데 하면서 이제 또 욕하고 뭐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차이가 이제 왜 생기냐? 이것 때문이라 이거지.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래서 너네가 이런 이제 훈련을 평상시에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네가 이거 딱 봤을 때 당연히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는 게 순서는 맞아요. 적용되는 코어 테마가 있어서 바로바로 해결이 되는가 그거를 너네가 점검하는 게 맞기는 맞아. 그러니까 평균 변화를 처음에 생각하는 거는 나쁜 생각은 아니야. 근데 제가 이거는 좀 당부는 드릴게요. 뭐냐면 우리가 시험을 보면 수투 고난도 문제는 한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시험이 개차반이고 그래도 한 문제 어려운 건 있겠죠. 많으면 두 개. 그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야. 왜냐면 수학 원으로 변별하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수학 원으로 뭘로 변별할 거야? 지수로그 계산 죽어봐라 씨발 새끼들 이렇게 낼 수는 없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제 누가 봐도 이제 시험하고 이제 좀 안 맞는 문제니까 우리가 뭐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계속 뭔가 변별한다면 다항함수 수투 혹은 뭐 미적 이런 쪽으로 이제 변별하겠다는 거는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건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럼 너네가 이런 문제 봤을 때는 애초에 그냥 지식으로 풀리지 않음이라는 거를 다 같이 그냥 약속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건 당연하게 생각하자고. 평균 변화를 보여? 그걸로 안 풀려. 그러니까 그냥 당연한 거야. 왜냐면 너네가 생각해봐요. 어렵다는 게 왜 어려운 거죠? 쉽다와 어렵다가 왜 갈라지는 거죠? 쉬운 문제는 이 문제가 뭔지 정체가 그냥 드러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쉽다고 느끼는 거 아니야. 당연하지 않을까요? 14번 아까 지수로그 함수 문제야. 뭐 루트 13 뭐 신비롭지 않잖아요. 그냥 자기 정체를 막 거의 뭐 빨가벗고 있는 수준이야. 바라보기 민망할 정도야 막. 너무 자신을 노출시키고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바바리맨 같은 문제는 그냥 보이는 대로 풀면 되니까 너네가 쉽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는 이제 둘둘 싸매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어렵다고 느끼는 거 아니야.
그럼 너네가 둘둘 싸맨 문제가 과연 수학 개념이나 실전 개념 같이 얄팍한 지식으로 한 번에 인지가 될까요? 한 번에 인지가 되면 쉬운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건 애초에 어렵다 쉽다를 너네가 구분도 못하는 거야. 이걸 봤을 때 평균 변화율을 먼저 생각한 사람은 내가 어려운 문제는 뭐고 쉬운 문제가 뭔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라고. 쉬운 문제는 정체가 드러나는 문제, 어려운 문제는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 문제. 그 정체라는 것은 바로 교과 개념. 개념이 바로 보이는 문제는 쉬운 문제. 그런 문제는 내용에 기반해서 내용으로 푸는 게 맞아. 그리고 기본적인 절차를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런 어려운 문제는 당연히 우리가 분석이 안 되니까 어려운 문제, 내용적으로 풀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럼 너네가 그냥 그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너네가 이제 이거 맞았어도 그랬을 수 있죠. 왜 맞을 수 있었어? 이거 맞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 이거야. 평균 변화를 생각을 해. 거기서 시간을 소모해. 그래도 이 시험은 다행히 나머지 문제가 엄청 쉬워서 시간이 되게 많이 남은 상태에서 21번, 30번을 봤을 거야. 보통 뭐 40분, 50분 정도 남겼겠죠. 그럼 너네가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평균 변화율로 가볼까 하다가도 어때요? 여유가 있으니까 충분히 이제 조사한 다음에 아니구나. 좋댔네. 바꿔야겠다. 강윤과 태수가 하려는데 그때서야 이제 생각나는 거야. 근데 보통 시험은 어떻다는 거야? 너네가 이제 평균 변화율 조사하고 하는 동안 제한 시간에 끝나 있어. 거기서 헤매는 동안 탈출하지 못하고 그냥 시험이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일반적이라 이거야. 그래서 그냥 못 풀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더 많죠. 이 문제가 정답률이 높은 이유는 다른 문제가 쉬워서 그렇지 이 문제가 만만해서는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너네가 일단 생각해 줘야 되는 건 내가 어려운 문제는 그냥 적용이 안 될 거라고 먼저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냥 바로 일반적인 걸로 가. 그지? 그래서 원래는 적용되는 코어 테마 검색하고 없네. 탈출하고 일반론 가서 우리 일반론이라는 거는 사전공략법 챕터 1, 2 얘기하는 거야. 스타터에서 공부하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거는 코어 테마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너네가 코어 테마 검색했는데 뭐 딱히 없으면 바로 일반론 가서 일반론에서 이제 하나씩 결정해 나가듯이 문제를 푸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목적 정하는 거야. 목적 정하는 거. 내가 어디까지 구할 것인가를 잘 정하면 사실상 문제풀이가 끝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 문제도 만약에 생각해봐. 내가 문자가 3개가 있긴 한데 등식 2개만 있으면은 F'은 구할 수 있으니까 등식 2개 만들어야지 라고 하면 이 부등식으로 등식 만든다는 정해지는 거잖아. 그러면 너네가 등식이 되게 중요하겠구나 생각하면 등식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꾸 평균 변화를 하니까 그걸 못 보는 거지. 목적 확인하고 그 목적 속에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 씨발 가지고 모르고 어려운 거 공략하라고. 누가 이거 먼저 보니? 이거 먼저 본 새끼들은 눈가를 뽑아셔야 돼요. 눈이 있으니까 보는 거야. 그런 눈 없는 게 나. 왜 봐 이걸? 이거 보지 말라니까. 씨발 먼저 보라고. 제가 너네 기억하라고 씨발이라는 이게 제가 얼마나 생각을 하겠어요, 얘들아. 이거 말할 때 제가 아까 아침 수업 때도 얘기했잖아.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시험장에서 애들이 생각할 수 있을까? 제가 욕쟁이여서 씨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저 평상시 생활에 욕을 한마디도 안 해. 응? 제가 진짜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욕해달라고 막 얘기한다니까. 나한테도 좀 해줘. 막 그렇게 얘기해. 그 정도로 제가 바르고 정말 올바르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욕쟁이로 알고 있죠, 그죠? 너네만 보면 욕이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씨발도 이제 그래서 나올 건데, 여러분들 이런 문제 풀 때는 진짜 만약에 본인이 평균 변화율에 메모돼 있으면은 뺨싸기되게 내 입에서 씨발 외치라니까. 쉬운 거 먼저 해. 쉬운 거 개수 보는 거 얼마나 쉬워요? 목적 확인하는 게 어려워요? 쉽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왜 어려운 거 먼저 봐? 그러니까 나는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여기서 등식 2개 하면은 뭐 등식 나올 때가 이 등호랑 이 등호밖에 없는데 그럼 너네가 뭐 이렇게 등호 볼 거야? 이렇게 등호 보겠지? 그럼 자연스럽게 그냥 되는데 이제 그걸 다 쌩 까고 이제 딴 거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일반론이 중요하고 큰 거부터 하나씩 정해 나가시면은 그냥 알아서 돼요. 알아서 돼. 그러니까 지금 수능 수학이 방향만 잘 잡으면은 답이 나올 수 있게 출제를 하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그건 좀 알아줘야 돼. 근데 사설은 당연히 강윤구도 모의고사 만들 때 어떻게 되겠어요? 알았어? 알아도 답 안 나오게 만들어야지 하고 이제 나쁜 심보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겠지. 그런 문제 넣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실제 수능은 그렇게 시험 문제 내지 않는다는 거야. 너네가 의도만 좀 알고 목적 제대로 보고 하면 기본기로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전 개념 이용해서 빨리 푸는 문제 안 내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요. 그것도 다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 노력들을 너네가 보면서 아 그러면 이게 출제 의도가 아니고 지금 상황 파악하는 것만 좀 열심히 하라고 나 노력하고 있으니까 나도 그쪽에 맞춰서 공부해야겠구나. 그리고 그게 내가 정말 태세를 바꿔야지 이제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빨리빨리 선택지 내에서 이제 변환하는 연습을 내가 남은 기간 동안 진짜 해야 하는구나. 그렇게 너네가 올바르게 피드백을 해야 그래야 이제 남은 기간이 제대로 작동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당연히 이런 일반론 자체가 더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는 다 그렇다. 그러니까 너네가 미적분 30번도 당연히 어때요? 제가 요 문제도 좀 아쉬운 게 그러니까 우리 애기들이 이거 어떻게 눈가를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미적은 사전공략법 가르칠 때 그냥 밑에서부터 보라고도 얘기하거든. 위에를 보지 말라고. 왜냐면 미적은 여러분들 문제가 보통 길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길다는 건 어떤 의미야? 쉽단 얘기야. 쉽단 얘기야. 근데 시가 어려워, 소설이 어려워. 둘 다 어려우면 어떡하지? 그죠? 저 같은 또 국어 장애자들은 이제 또 둘 다 어렵죠. 그죠? 네. 근데 보통 시가 이제 좀 더 빡치잖아요. 국어를 못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소설이야 뭐 그냥 뭐 지들끼리 뭐 치고받고 뭐 하는 게 많으니까 이제 그냥 그런 값도 하는데 뭐 시는 이제 뭐 이상한 지들이 뭐 화자가 이상한 단어로 이상한 걸 막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짧게 얘기해서 뭔 말인지도 몰라. 힌트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게 또 와닿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보통 수투가 그렇잖아요. 방금 20번 문제 막 두 줄 있어. 뭐야 씨부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그런 게 보통 어려운 문제고 이건 쉬운 문제야. 왜냐면 발견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아서 그렇죠. 근데 그 발견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는 건 이런 건 있지. 발견할 수 있는 요소가 많긴 하지만 그걸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건 힘들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뭘 봐야 돼? 목적을 봐야 돼. 목적하에 드러나 있는 조건들을 이어나가야 그래야 너네가 전체적인 흐름 짜기가 좋지. 그래서 제가 밑에서부터 보라고 얘기하는 거야. 밑에를 봐서 이 문제에서 뭘 구해야 되는지 보고 그걸 전제로 깔고 이 조건들 적혀 있는 거 많이 적혀 있잖아. 이 많이 적혀 있는 거 너네가 봐야 길을 잃지 않고 풀이 방향을 설계하고 그거에 맞춰서 계산 범위 정하고 그거에 맞춰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냥 여기서부터 이제 지 할 거 막 하고 있어. 와, 씨불탱이도 어떡하면 좋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도 당연히 그냥 단순히 풀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반론이 더 중요한 거고 일반론은 항상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내가 쥐를 구하는데 그 쥐를 구하는 것도 어떻게 구하고 있다는 거야? 두 번만 구하고 있다는 거야. 그죠? 그럼 너네가 그냥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K는 4분의 1 한번 고정하고 G 4분의 1 구하고 K는 4분의 3, 2분의 3 한번 고정하고 요거 한번 구하고 딱 그것만 구하면 되는 거네. GK를 구하겠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전혀 없다는 거야. GK 변화 경계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전혀 보고 싶지 않아. 궁금하지도 않아. 그걸 궁금해한다? 문제조차 못 보는 사람인 거야. 문제조차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시험을 잘 봐?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보면서 막 변화 경계 찾고 지랄 연병을 떨고 있어요. 왜 찾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너네가 그런 걸 찾으려면 당연히 일반적인 GK를 발견하고 그걸 적분하거나 연결성을 조사하라고 했을 때 미분법도 필요 없지. 우리가 그렇게 뭔가 이어져 있는 게 영향을 주는 그런 질문이 있을 때나 구간 자체가 중요한 거지. 지금 얘는 구간이 전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딱 두 번 그냥 산수하면 끝. 자, 이게 우리의 목적인 거야. 그 하에 이제 그 계산 G 어떻게 내가 구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G가 새로운 함수고 네가 기존 함수니까 기존 함수 가지고 이제 새로운 함수 구하는 거구나. 그럼 너네가 기존 함수 구하고 새로운 함수 구할 때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새로운 함수를 식으로 정확하게 구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내가 GK를 식으로 정확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 GK가 이런 함수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너네가 왜 함수값의 최소가 생기는 거야? 이건 이제 외우고 있는 거잖아. 문자 하나 남고 범위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라지 F형의 문자 하나와 그 다음에 너네가 이제 뭐 하면 된다 이거야? 그것의 범위를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방향이 잡혀지겠죠. 그래서 내가 이런 문제구나 라고 하는 큰 틀 속에 이것만 내가 두 번 구하면 되겠지 하고 들어가야 그래야 쓸데없는 계산을 안 할 수 있다는 거야. 뭐 도함수 가지고 원함수를 본다든가 뭐 너네가 이제 일반적인 GK를 구한다든가 그런 문제랑 전혀 관련 없는 행동들을 안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당연히 어때요? 여유 있게 맞출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이해도기 시험 볼 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옛날 수학을 보는 게 아니잖아. 요즘 수학은 이런 이제 방향성 자체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손대면서 막무가내로 계산하는 것보다 지금처럼 깔끔하게 2분 투자하고 그 다음에 6분 만에 문제를 푸는 게 헤매면서 30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이 절약이 돼요. 훨씬 더 시간이 절약이 된다고. 제가 이회독 하라고 하면 애들이 이 이회독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똘추 새끼들이 있다는 거야. 그런 애들이 과연 시험을 잘 볼 수 있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 이회독 동안 내가 문제를 풀지 않겠다라는 그 평화로움, 그 평화로움 속에서 너네가 문제를 독해하는 게, 문제를 설계하고 문제를 바라보는 그 시간에 가는 게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줄여서 오히려 훨씬 더 시간을 압축시켜주고 효율적으로 시험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걸 알 때도 됐어 이제. 그죠? 이제 알 때도 됐어. 이거 진짜 중요한 과정이에요. 제가 이게 안 중요한데 이거 하라고 막 연병 떨고 그러진 않겠죠. 그죠? 그래서 너네가 좀 이런 부분을 신경 쓰면서 문제를 다 바라봐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느끼지만 이게 당연히 뭐예요? 어려운 문제고, 어려운 문제는 일반적 약속을 하나씩 하나씩 다 찾는 게 핵심이야. 그지? 그래서 내가 문제를 봤을 때 일단 코어 테마, 그 일반적 내용, 이 두 개 중에 챕터 1, 2, 챕터 3 중에 뭐가 중요하고 뭐가 핵심인지 문제를 좀 한번 훑어보고, 코어 테마 중요하면 코어 테마 방법론 적힌 대로 기계처럼 풀면 되고, 그 다음에 일반론이 중요한 문제는 지금처럼 목적부터 확인하면서 너네가 챕터 1, 챕터 2 과정을 그대로 가면 돼요. 챕터 1이 목적과 상황 인식하기 어디까지 구할까 그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너네가 이제 챕터 2 가가지고 그때 필요한 여러 가지 그래프 추론이나 그런 부분들을 처리하면 그게 이제 어려운 문제 푸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점수를 확보하면 너네가 딱 봐도 시험 운영이 되게 자연스럽게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애들은 이걸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야.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야? 훈련하는 거고. 훈련하는 거고. 그걸 너네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에 정확하게 훈련하고 익히면, 그러면 역대 최고 점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실전에서. 실전에서. 근데 그렇다고 머리가 좋은 애들은 이런 거 안 해도 되냐? 당연히 해야죠. 그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오탄이 그럼 훈련 안 해요? 훈련 안 하고. 진짜 특출난 재능인 사람은 당연히 더 훈련해야 돼. 왜? 실패하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근데 오타니는 실패하면 안 돼. 몇 조를 받았잖아요. 실패하면 무슨 욕을 처먹으려고. 그러니까 당연히 더 이제 어때요? 욕심이 나죠. 그리고 걔는 당연히 실패하기 싫을 거야. 그럼 잘하는 사람이 원래 더 욕심이 많잖아요. 그죠? 재능이 높은 사람이 그냥 막 사는 거 본 적 있어요? 저는 그런 학생을 사실 만난 적이 없어요. 제가 학생들 중에 이제 그런 애들도 있잖아. 뭐 나 머리 좋으면 이런 거 뭐하러 함? 얘기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 머리 좋아 본 적이 없는 거야. 왜냐면 머리가 좋은 애들은 실패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을 많이 느껴요. 내가 항상 담았지만 시험장에서 한 개 틀리면 어떡하지? 그 생각을 항상 해. 진짜 머리 좋은 애들은. 제가 얘기해 줬잖아. 공부학과에서 얘기해 줬는데 진짜 머리 좋은 애가 있었어요. 진짜 머리가 좋다는 건 수학 문제를 잘 푼다 정도가 아니에요. 적분을 안 배웠는데 적분을 알고 있다. 이게 머리가 좋은 거야, 얘들아. 안 배웠는데 이미 적분의 개념을 알고 있음. 제가 그래서 얘기해 줬잖아요. 원기둥 두 개가 중첩이 되고 있는데 그 중첩 부피를 적분을 안 배웠는데 그냥 암산으로 얘기한다니까. 잘라서 붙이니까 되던데요. 그게 적분이잖아. 그걸 안 배워도 해. 그런 애가 진짜 머리가 좋은 애야. 근데 걔가 진짜 시험 보면 시험도 안 틀리겠죠. 그런 애가 시험 문제가 얼마나 귀엽겠어. 걔는 실제로 2017학년도인가 그 100점 200명 나왔던 시절에 100점을 맞았어요. 근데 걔가 이제 학원에 다니고 있는 거야. 그럼 내 입장에서 무슨 말을 하고 싶어? 왜 다니니? 나보다 수학 잘하던데? 그 얘기를 이제 저는 항상 하죠. 끊어라, 돈 아깝다 얘기하는데 걔가 끝까지 다녔거든. 근데 그러면서 이제 했던 얘기가, 자기가 위기에 처했을 때 선생님이 말하는 방식이 맞다. 논리적으로 맞다. 물론 나는 위기에 처해 본 적이 없어. 하지만 논리적으로 그게 맞아.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 천재적인 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보완체여서 저는 다닐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정말 똑똑한 거죠. 그냥 머리 수학적 재능만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도 이미 준비가 된 애야.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진짜 똑똑하고, 제가 만난 모든 애들은 다 그런 준비가 돼 있는 애들이었거든. 의대 가는 애 중에 누가 나 머리 좋으니까 대충 해도 누가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그렇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뭐 대충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은 진짜 머리가 좋아 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고, 보통 머리가 좋은 친구들도 이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신경을 써요. 신경 많이 쓴다고. 자기만의 무언가를 정리해 놓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그걸 너네가 이제 그냥 배운 거잖아요. 우연치도 않게 운이 좋게. 그죠? 누가 이거 해주니 이런 거. 그죠? 근데 이제 뭐 강용구가 이제 열심히 해줬잖아. 그러면은 철저히 암기하시고 좀 쓰려고 노력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지? 너네 30번 틀린 사람 있을 거 아니야 이 중에.
그죠? 제 수업 듣는 사람도 있고 이 적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한글로 정확하게 다 적은 사람 몇 명이나 되겠냐고. 저는 제 수업을 듣는 애들 중에도 열에 하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물론 형광은 조금 더 비중이 높을 수 있지만 인강은 진짜 열에 한도 안 돼. 열에 한 명도. 근데 그 한 명들이 시험 잘 보는 거야. 그 한 명들이. 응? 그러니까 너네가 그거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서 제가 맨날 욕하고 화나 있고 그죠? 자꾸 씨부럴거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아 이게 어렵냐고. 아 쥐 구하는 거네. 2개 구하는 거네. 아 2번만 해야지. 이게 뭐 어려워? 그럼 이거 그게 그 나한테 배웠는데 왜 fx하고 왜 fx 왜 2개를 그리고 있는 거야? 진짜 아우 이양하고 그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매몰돼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시험 보면은 매몰되잖아 그 시험에. 그럼 너네가 그때 좋았던 그런 여러 가지 좋았던 습관들은 사라지고 너네의 안 좋았던 몸에 배 있는 것들이 모두 다 나와요. 시험이라는 게 그래요. 저도 회계사 볼 때 왜 2회독하고 3회독하고 했겠어요. 저도 회계사 시험 보면 근데 회계사 시험도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 굉장히 부족한데 저도 한 번에 풀지 않았단 말이야. 왜 한 번에 안 푸냐면 한 번에 풀면 개떡같이 된다는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 일단 분석하고 거기 옆에다가 개요 적어놓고 세 번째 볼 때 문제 풀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야지 나의 안 좋은 습관들을 다 극복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적으셔야 돼요. 적어야 그래야 너네가 이제 그 글을 바탕으로 논리를 보면 당연히 넘기겠죠. 근데 그냥 매몰돼 있어서 빨리 풀어야 돼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하고 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막 하게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너네가 이렇게 글로 적고 조망하는 게 어려운 문제에서는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그리고 이게 실전에서 빛나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네가 가끔 이제 사설 모의고사 기준으로 이런 거를 좀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너네를 사설 모의고사 잘 보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당연히. 사설 모의고사 잘 봐서 뭐 어디다 쓰게. 수능을 잘 보는 게 중요하고 수능을 잘 보기 위한 모든 조언들을 해주는 거니까 아 내가 진짜 수능을 잘 보고 싶다면은 이런 인식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인식에 대해서 이제 아 내가 선택한다는 훈련법 그 훈련법을 이제 앞으로 좀 구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때 이제 너네가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건 코어 테마로 검색해서 안 되면 아 이거는 일반론이야 라고 바로바로 피드백할 수 있게 좀 훈련하는 게 필요하다. 아 내가 구체적인 내용으로 해결하려고 쇼부를 봤는데 안 되네. 아 이거 일반적인 거니까 목적부터 봐야지. 이것만 좀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 이것만 하면 거의 다 돌파가 돼요. 돌파가 되니까 아 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 70일 포인트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이제 뭐 영상으로도 했는데 한 번 더 했어요. 그죠? 본 사람은 이제 2번 봤으니까 이제 하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정도로 상황인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 그리고 문제 좀 기억을 해, 그죠? 문제를 좀 기억을 해. 이거는 다시 이것도 중요한 얘기니까 그냥 한 번 더 할게요. 영상 보신 분도 있어도 여러분들 이게 원래 본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모방. 우리가 천재가 아인슈타인이 아니야. 너네가 갑자기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왜 시험을 보려고 마음을 먹었을까? 회계사 시험 보려고 마음 먹었을까?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그 정도로 똑똑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 내가 석박사 한다고 해서 압도적으로 뭔가 결과를 만들 수는 없겠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왜냐면 이게 뭔가 없는 걸 만드는 거랑 그냥 시험 잘 보고 이런 거랑은 당연히 완전 레벨우가 다른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저의 주제를 좀 일찍 파악한 거죠. 아 내가 막 그렇게까지 똑똑한 건 아니었구나 하고 이제 시험의 길로 가자. 안정적으로 가자 하고 이제 회계사 시험 보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이제 시험에 딱 들어오는 사람들은 뭔가 창의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해서 그냥 띡띡띡 이제 필요한 거 찾아가지고 결론 내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우리가 천재성을 나눠보면 천재성은 번뜩임이 있어요 일단. 근데 이제 이걸 많이 착각하죠. 본인이 번뜩이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통 이제 이런 사람들은 국가적으로도 이제 몇 명 나오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이제 우리 주변에 없을 뿐더러 이런 사람은 수능을 볼 리도 없고 그죠? 우리가 그냥 다른 생명체구나 이렇게 인정해주고 보살펴줘야 돼.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게 그죠? 세금도 열심히 내고 저 봐요. 제가 이런 번뜩이는 사람들 열심히 제 사회생활 하라고 매년 세금도 이렇게 딱 아이씨 세금 얘기하니까 또 개빡치네 그죠? 내주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특수한 종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종이라고 생각하자. 알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밑에 머리가 좋은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딱 저 정도겠죠. 딱 저 정도. 이런 사람들
내가 앞에서도 얘기했잖아. 첫 번째, 일단 암기력이 개 좋음. 그러니까 너네가 외워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수능을 잘 보는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가장 큰 첫 번째가 뭐냐면 외웠다는 걸 말하지 않아. 수학, 과학 잘하는 새끼 중에 암기 안 된 새끼가 어디 있어? 그거는 진짜 100% 외워서 맞추는 거예요. 외워서. 물론 지는 외웠다고 인식은 못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렇게 인식하지 않고도 외울 수 있는 사람이니까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저를 되게 많이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단 말이야. 왜냐면 전 공부하기가 싫었어. 회계사 준비할 때 회계사 공부하기가 싫은 거야. 그럼 내가 국어는 못했고 수학은 잘했는데 어떤 기작의 차이가 있었을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 저는 안 외우려고 해도 수학이 외워지더라고. 일단 그게 진짜 크다는 거야. 이게 능력치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공부를 좀 못하는 친구들은 어제 외운 문제도 오늘 틀려요. 그런 글을 남기는 친구들이 있어. 선생님 저는 엊그저께 기본 문제 풀었는데 오늘 또 틀리던데요. 어떡하죠?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데 안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야. 한 번 풀면 다 기억나는 사람이 있다고. 몇 페이지에 뭐가 있고 그림이 그려지면서 뭐 페이지 그림까지 생각나고 거기에 무슨 설명이 있고 이런 게 다 기억이 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럼 걔는 외웠다고 지는 생각을 못하니까 수학은 외우는 거 아니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외워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신의 공부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어린 친구들이 자기가 공부를 뭔가 결과가 좋았으니까 그 결과만 생각하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야. 근데 그걸 뜯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암기력이 근데 보통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뭐 맨날 너네한테 외우지 못한다, 잘 못 외운다, 외우는 거 싫어한다 하지만 제가 이거 영상 찍을 때도 얘기했잖아. 응? 영현이랑 또 실명 토크가 그죠? 영현이라는 친구가 있었어. 응? 그 친구도 이제 공부를 좀 잘했고 저도 공부를 좀 잘했고 중학교 때 친구인데 이제 그 친구하고 같은 학원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 막 내기했다니까. 도덕책을 시험 범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말하기 게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임 하고서 놀아 그런 애들은. 왜냐면 외워지거든. 그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냥 쭉 외우는 거야. 그걸 막 20번 보고 30번 보면서 외우는 것도 아니야. 그냥 쭉쭉쭉 보고 하고 이제 게임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하고 그냥 공부 얘기를 똑같이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외워졌는데 지가 외운지도 모르고 그냥 수학을 뭐하러 외워? 이딴 소리 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걸 너네가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자기의 공부를 진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수험생 중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대학 가면 그만인 시험인데 그거를 굳이 막 연구 개발하고 너네한테 좋은 얘기 해줘야 되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당연히 없죠. 그냥 지 대학 갔고 지 의대생인데 그냥 지 자랑하려고 막 얘기하지. 누가 그거를 내 기작을 살펴보니까 근데 내 기작은 기본적으로 암기 베이스로 가더라. 실제로는 암기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막 연구 개발할 사람 없다. 없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 1, 2년 고민한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네가 일단 이거는 인정하셔야 돼. 외워야 돼. 근데 외울 때 진짜 머리가 좋은 애들은 어떻게 외워져요? 이렇게 외워지는 거죠. 분류가 돼서 외워진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거야. 분류 기준이 훌륭하다. 그게 그냥 몸 안에서 나눠져. 문제를 보면 공통점과 차이점, 해결 방향이 똑같은 것끼리 따다다닥 나눠지는 거야. 그리고 그게 저절로 외워져. 그러면 이런 애들은 어떻게 공부하면 돼요? 그냥 입력만 해주면 돼. 입력만 해주면 알아서 작동이 돼요. 얼마나 편리해요. 그걸 저희가 재능이라고 부르는 거야. 재능이라는 건 이걸 재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암기만 잘하는 사람은 재능이 없는 사람이야. 이것만 잘하는 사람도 재능이 없는 사람이야. 이 두 개가 결합된 사람이 진짜 재능이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 특 고민하지 않음, 틀리지 않아, 그냥 다 맞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진짜 재능이 있는 사람이죠. 저도 뭐 나름 수학과학은 그래도 서울대 막 열 몇 명 가고 뭐 그런 학교에서 나름 0점 몇 프로 이랬어요. 100분위가. 내신 등급도 아니고 석차 백분율이 뭐 0점 몇몇이면은 잘했겠죠. 그죠? 잘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매 시험 볼 때마다 고민이 없겠죠. 시험을 매번 잘 보니까 석차 백분율이 0.8%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 그럼 저는 수학은 그렇게 운이 좋아서 이제 그랬는데 근데 애들이 보기엔 어때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가 나왔단 말이야. 실제로 저도 이거 기억을 떠올려 보면 저는 행렬도 뭐 그냥 막 공부한 게 아니라 행렬의 문제를 풀면 행렬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분류하고 이런 게 이렇게 포인트를 많이 잡고 물어보는구나가 머리에 들어가 있었다니까. 그냥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게 된다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문제를 푸는 그런 사람인데 옆에서 보면 어떻게 보여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옆에서 보면 그냥 얘는 문제를 푸는 사람인 거야. 이런 보이지 않는 메커니즘은 보지 못하니까 야 얘는 문제를 많이 풀고 그 문제를 나도 풀면은 대학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막 전교 2등 3등 이런 애들이 저 자리에 없을 때 막 와가지고 저 무슨 문제집 푸는지 보고 그랬다니까. 저 문제집 고르는 기준 서점 가서 제일 먼저 보이는 거 표지가 이쁜 거 이렇게 풀었거든. 그거를 막 보면서 막 지들도 막 따라서 풀어요 실제로. 왜냐면 공부 열심히 하는 학교니까 다들 욕심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저 새끼는 공부를 존나 잘해. 그 이유가 뭐지 하고 이제 막 보이는 것만 따라하는 거야. 보이는 것만.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뭐 하는 거야? 시대 이제 모의고사 풀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야.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그걸 푸니까 나도 그걸 풀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진짜 너무 얕은 시선인 거죠. 정말 피상적인 것만 보는 거야. 피상적인 것만 보는 거고 이 메커니즘을 너네가 따라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럼 이 메커니즘 어떻게 따라할 수 있겠어요? 분류체계 확실히 가져가라니까. 상황인식 다 외워. 아 어떤 상황인식이 있는가? 너네가 큰 상황인식 그게 적용되는 구체적인 상황인식 철저하게 다 외워. 안 보고 다 쓸 수 있어? 일단 안 보고 다 쓸 수 있어야지. 너네가 사전공략법 진짜 열심히 했으면은 상황 카테고리는 여기다가 너네가 지금 나와서 쓰라고 했을 때 자신 있게 쓸 수 있어야 돼. 아 내가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그게 지수로 감수에 결합되면 어떤 게 있었고 뭐 거기 다 줄기로 제가 그려놨잖아요. 어? 아니 너네 그 코어 탱화 보면은 제가 이렇게 다 나눠놨잖아. 삼각함수 있으면 이렇게 나눠놓잖아. 뭔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 그죠? 나눠놨어. 그러니까 그거를 다 외워가지고 대가리에다가 퍽 넣어서 일단 분류 따라 해야죠. 그리고 거기다가 예시 쳐박아가지고 이제 암기 따라 해야죠. 그럼 너네가 이제 뭐가 된다 이거야? 검색이 되기 시작한다 이거야. 그 검색으로 사실 시험을 보는 게 그게 기본이에요. 방법론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응? 중요하지도 않아. 방법론 물론 분류하고 그거에 맞춰서 방법론 알면 좋죠.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거지. 근데 더 근본적인 거 너네가 만약에 해야 되는 공부를 제가 딱 집어드리면 분류, 예시암기 두 개가 사실 최고 중요한 거야. 최고 중요한 거야. 너네가 그 데이터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를 풀고 내가 뭔가 한 것 같지만 남지 않은 느낌을 받는 거잖아요. 그거 너네가 이런 두 가지로 이제 극복을 할 수 있다는 건 당연히 아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맞췄다는 쓸모없는 경험의 의의를 두기보다는 결과의 의미를 둬야 돼요. 그래서 그냥 그거 자체를 너네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암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30번 보라고 얘기하는 거야. 30번 정도 보면 외워져요. 외워져가지고 그 외워지는 것만으로도 점수가 나와. 그래서 너네가 그 잘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런 문제에 맞추면은 어때요?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냥 비슷하게 생겼네. 응 똑같이 해볼까? 정답. 그렇게 가는 게 원래 가장 이상적인 거야. 왜냐면 이래야 생각을 안 하잖아요. 생각의 소비 시간이 0이야. 그러면 당연히 다른 문제를 풀 때 이득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생각해야 되는 문제는 생각을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직관적으로 그냥 딱딱딱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 근데 수능이든 어느 시험이든 적어도 28문제는 된다는 거야. 적어도. 진짜 적어도. 쉬우면 29문제. 응? 왜냐면 제가 29문제라고 얘기한 이유는 미적분도 이번에 보면 미적분 30번? 아 이번 시험은 없구나. 0문제야. 사전공략법 미적분에 30번과 유사한 문제가 있거든. 새로운 함수 구조가 똑같아. 문제 구조가. 구하는 것도 똑같고 그려야 되는 것도 똑같고 물론 방향성이 달라. 구모 30번은 정방향. 그리고 이제 사전공략법에 들어가 있는 문제는 역방향. 근데 그게 더 어렵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쉬운 문제를 봤는데 근데 유사 검색이 안 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인 거라 이거지. 그래서 너네가 그런 유사 검색을 일단 해내는 게 시험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그 유사 검색이 잘 안 되는 좀 정말 낯선 문제 그 한두 개 정도를 우리가 사전공략법의 일반론으로 이제 극복을 하는 게 원래 그게 시험 준비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공부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기출문제를 못 외우. 이거 다 사전공략법 공부하는 중에 이거 제대로 기억하고 똑같이 생겼네. 똑같이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푼 애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많지 않다는 거지. 다 풀어봤던 기출일 텐데. 이거는 뭐 재수업 안 들어도 풀어봤던 기출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그냥 풀어봤다 정도로 끝내면은 공부를 안 한 거랑 똑같다는 거 너네가 꼭 아셔야 돼. 풀어봤는데 뭐 어쩌라고. 풀어봤는데 뭐 어떻게. 뭐 나도 풀어봤어 그러면 풀어본 거 다 풀어봤지. 전 국민이 다 풀어요 이거. 그죠? 전 국민이 다 푸는데 검색해 낼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 아니야. 검색해 낼 수 있냐 없냐. 그럼 검색해 내려면 당연히 뭐가 중요하다고? 카테고리 자체가 중요해. 사전공략법 봐. 부등식 파트에 들어가 있잖아.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으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검색이 되는 거야. 카테고리가 비운신처럼 들어가 있으면 검색이 돼야 안 돼요. 연도별. 일단 좆됐어.
연도별로 기억하는 애들은 그냥 시험하고 연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죠? 연도별 기출, 출처별 기출 이런 애들은 그냥 보내주어라. 생각이 없는 거죠. 너네가 연도별로 기출을 분류해 놓으면은 검색이 되겠어요? 되겠어? 그게 되겠냐고. 출처별로 하면 검색이 뭐 잘 돼요? 될 리가 있나? 출처가 뭐 다 섞여 있는데 모든 주제가 다 섞여 있는데 될 리가 없다 이거지. 사전공략법의 기능은 이거 폴더라고 생각하라니까. 너네가 지금 컴퓨터에 폴더가 있는 거예요. 사전공략법 폴더가. 그 폴더 열면은 그 폴더 너네 정리 안 하는 거 아니야? 응? 야구 동영상 정리하죠? 당황하지 말고. 그래서 너희가 카테고리가 있을 거 아니야. 뭐 LG 야구 동영상 얘기하는데 뭐 딴 얘기하고 있어. SK 하나 요즘 잘하더라고. 하나 팬들은 착한 사람들이야. 그죠? 내가 만약에 하나 팬이었어, 거기 불 질렀어. 근데 이제 잘 돌아가잖아요. 다 같이 공감해주고 못할 때 같이 울어주고 이게 진짜 팬이죠. 그죠? 이게 진짜 팬이지, 그지?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있어. 뭐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겠죠. 팀별로 그러면은 뭐 동영상을 분류해 놨어.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에서 이제 포지션별로 분류해 놨어. 뭔가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너네가 만약에 이제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으면은 내가 94년 LG 유지연의 영상을 보고 싶어 하면은 LG 들어가서 94년 가서 유격수 가서 유지연 봐서 유지연 영상 볼 수 있잖아. 그게 검색이 된다는 거야. 그게 검색이 된다는 거지. 그지? 그 검색이 될 수 있게 사공법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일단 이 분류대로 이 그대로를 카테고리화로 내가 인지하고 그걸 그대로 예시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작업을 잘 안 해. 수업을 들었다 하더라도 방법론적인 거나 분류 체계까지는 되게 공감하면서 들어주는데 예시 외우라는 거는 그냥 뭐 씨발 뭐 나 풀 수 있는데 뭐 이러기 자빠져 있어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없다 때문에 외우라는 게 아니야. 이 문제도 못 풀면은 대학 어떻게 가요? 당연히 풀 수 있지. 당연히 풀 수 있는데 그걸 다른 문제 풀 때 사용하기 위해서 기억하라는 거야. 그 기억하라는 게 알파벳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너네가 요 등호 상황에 집중하자라고 적혀 있잖아. 그죠? 내가 그럼 등식이 필요할 때 내가 부등식에서 등식 어떻게 했더라? 등호 상황에 집중하자 예시가 있었고 그때 맞아. 이거 양끝 1 같은 지점이 1이니까 1에서 내가 등식 얻어서 미정계수 정했구나. 그거랑 똑같이 하면 되겠네. 하고 이제 이렇게 솔팅하고 찾을 수 있다는 거 그거 자체가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과 그리고 그때 내가 어떤 식으로 그 상황을 돌파했는지 그걸 기억하라는 거야. 그것만 너네가 기억하는 거 사실 어렵지 않잖아요. 그 핵심만 기억하는 거니까. 그죠? 이거 그렇게 예시로서 핵심을 기억하면서 너네가 기출문제를 외워주시면 지금 수능은 다 검색이 돼요. 지금 수능은. 옛날에는 수학 가형은 검색이 안 되지. 왜 검색이 안 되냐면 문제가 다 똑같아요. 어차피. 그래서 문제는 똑같고 그 뒤에 계산이 변주가 있는데 그 계산 변주는 솔팅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수능이 더 범인들이 잘 볼 수 있는 시험이에요. 지금 시험이. 근데 보통 수학을 잘한다고 이제 칭찬을 어렸을 때부터 받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되게 많거든. 이제 강윤구 재능 그 밑에 계산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계산 잘하는 애들. 근데 이런 애들이 수학 가형에서는 좋은 결과 내기가 좋았어. 왜냐면 어차피 수학 가형 21번 정해져 있고 29번 정해져 있고 30번 정해져 있어. 세 개 잘 풀자. 그때 계산 잘하자. 그러니까 그 계산 잘하면 돼. 그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이제 자기가 산수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산수 잘하는 거죠. 수학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이 이제 자기는 이제 수학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뭐 옛날에 과거를 많이 얘기해요. 재수업 특 아시죠? 재수생이 70% 넘는 거 다 아저씨들만 들어. 아줌마들만. 아유 그냥 현역은 어디 갔니? 누구 듣는 거니? 아니 씨. 제가 진짜 담당자도 제가 얼마 전에 그 수험생 데이터 받았을 때 담당자도 놀라더라고. 아니 화들짝 매출이 늘었는데 현역 비율이 비슷해. 그러니까 나는 사실 매출이 늘 때 무슨 생각했겠어요. 안 듣던 현역들이 들어서 매출이 느나 보다 그 생각을 했거든. 근데 듣던 재수생들보다 더 많은 재수생이 들어서 매출이 늘었다. 이게 되겠어요 이게?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과거의 그 영광에 심취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뭐 얘기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옛날에는 가형 1등급이었는데 지금 3등급 나온다고 막 찡찡거리는 분들이 많다 이거야. 그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수학 좀 친다고 본인이 분명히 생각했을 거야. 그죠? 근데 안 된다니까.
안 된다고. 왜 안 돼? 그때랑 물어보는 게 달라. 공부 방식이 아예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되게 찬스인 거예요. 그죠? 저는 지금 찬스라고 봐요. 왜냐면 근데 이게 한 2년 3년 지속되면 다 같이 이제 이런 방식으로 너네한테 공부를 가르칠 거야. 다 같이. 응? 지금 수학은 워낙 그 보수성이 크잖아요. 그죠? 뭐 이해로 풀어야 되고 뭐 원리로 풀어야 되고 지수로그 함수의 원리가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그 원리 성애자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뭔가 수학적 원리로 이걸 뭐 그래 수학적 원리 근데 이런 문제가 만나면은 수학적 원리를 말하던 사람들이 조용해짐. 여기서 무슨 원리를 우리가 찾을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사실. 그죠? 기술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멋있게 얘기하면 우리가 메커니즘을 배우는 거죠. 활용법. 그지? 왜냐면 지금 어차피 지식 자체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 시대 흐름에 있어. 너네가 뭐 나중에 어른 됐을 때 AI가 다 검색해 줄 건데 뭐 외우는 게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의미가 없지. 대신에 그걸 사용하는 과정은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사용을 못하면은 AI한테 뭐 물어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냥 대면대면하고 어이씨 너한테 뭐라고 말할까? 막 이런 그냥 이런 사람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맞춰서 너네한테 교육 과정도 당연히 뭘 유도하고 있겠어요. 이런 사용할 수 있니? 활용법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니? 아 우리가 유사성이나 이런 거를 너네가 보면서 사용하는 넓은 방향성을 찾아갈 수 있니? 그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이 되게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당연히 그 검색이 되게끔 기억할 때 기출이 더 좋겠죠. 뭐 사설로 해도 되지만 그러니까 너네가 그 기출 문제를 토대로 해서 익숙하잖아. 익숙하니까 솔팅하기 좋고 기억하기 좋은 거야. 응? 가끔 이제 기출은 풀어서 공부가 안 되는 것 같아요라는 개소리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문제를 푼다는 행위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기출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이디어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구축하려고 지금 보는 거기 때문에 낯선 거 공부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익숙한 걸로 데이터 구축하는 게 어때? 사용하기도 좋아요. 사용하기도 좋아. 그래서 너네가 지금 마무리 시점이라고 해서 너무 새로운 문제 하기보다는 이런 솔팅하고 암기하는 작업에 많은 시간을 좀 투자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되겠어요? 두 가지를 이제 신경 쓰면서 공부하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거 얘기해 보면 일단 투 트랙으로 가는 거지. 물론 이 투 트랙은 여러분들 조금 다른 게 전제가 달라. 전제가 여러분들은 공부가 돼 있다는 가정하에 가는 거야. 응? 공부가 안 돼 있으면 필수 유형 그리고 사전 공략법 자체 공부 뭐 이걸로 투 트랙 가야죠. 근데 공부가 돼 있으면 이제 필수 유형 같은 거 안 풀어도 되잖아요. 맞죠? 11번, 12번, 13번은 그러니까 지금 모의고사 봤는데 9월 모의고사 봤는데 만약에 21번, 30번 빼고 나머지 푸는데 뭐 40분 넘으면은 필수형 공부하셔야 되는데 뭐 40분, 50분 뭐 그 선에서 이제 자기가 마무리가 됐어. 그러면은 필수형은 이제 뭐 됐다고 봐도 되죠. 그죠? 거의 다 이제 요 두 문제 때문에 40분, 50분 쓴 사람이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유형은 갖춰져 있다라는 가정 하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투 트랙으로 가란 말이야. 첫 번째는 우리가 일단은 데이터베이스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응? 베이스 어떻게 쓰지? 데이터 데이터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그지? 그래서 요거 너네가 다시 한번 제대로 구축이 돼 있는지를 암기를 제대로 점검하시라 이거야. 그리고 이거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야. 더 정확하게는 과탐에도 정확하게 도입하셔도 괜찮아요. 과탐도 똑같이 하시면 좋아. 그래서 우리가 그 데이터 구축할 때는 당연히 뭐가 핵심이야? 분류가 핵심이야. 그래서 너네가 그 분류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분류 자체가 분류 기준 자체가 암기가 안 돼 있으면은 암기 똑바로 하란 말이야. 그리고 과탐을 만약에 이렇게 똑같이 한다고 한다면 제가 조언을 드린다면 과탐은 분류를 나눌 수 있을 때까지 극한으로 나누는 게 좋아요. 나눌 수 있을 때까지. 왜냐면 우리가 당연히 어때? 수학은 어려운 문제가 일반론에 의거해서 출제가 돼. 그죠? 그렇잖아. 지금 보니까 다 그렇잖아요. 21번이든 30번이든 뭐 코어 테마 그딴 건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야. 근데 과탐은 좀 다르죠. 과탐은 안다 모른다로 갈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거야. 그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이제 유형화시키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적으로 나눠주는 게 이제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냥 유전 이러면 이제 뭐 되겠어요? 더 나눠야지. 세부적으로 쪼개야지. 그러니까 쪼개서 이제 우리가 더 짧은 시간에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게 너네가 공부하는 게 맞고요. 지금 공부 열심히 했으면은 거기에 들어갈 데이터 정도는 다 있을 거야. 제가 봤을 때 그래요. 뭐 기출이든 자기가 뭐 틀렸던 문제들 뭔가 다 있을 거야. 그럼 너네가 그 분류에 맞춰서 이제
문제를 넣는 거지. 물론 사전 공략법이 있으니까 저거대로 넣어도 되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생각할 때 너무 뭐 쉬운 예시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본인이 생각할 때 와닿지 않는 예시도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런 거 너네가 푼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로 이제 뭐 대처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나만의 이제 데이터를 구축한다. 물론 수학은 있는 거 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니까 사공법 그냥 그 자체를 가지고 공부해도 되는데 다른 과목은 이런 식으로 너네가 스스로 해볼 수도 있다. 그거 말씀드리는 거야. 그럼 너네가 이제 과탐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네가 어쨌든 어려운 한두 문제 해결할 때 사실 이렇게 해결한다고 생각한다면 해결되지 않겠어요? 그죠? 과탐도 너네가 막 와 나 전혀 몰랐어 막 이래서 틀리는 거 거의 없을 거 아니야. 응? 결국 킬러 한두 개 이제 틀릴 때 그 한두 개 틀리는 건 뭔가 맞다 정도의 그 한 끗 차이로 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네가 그거를 백날 그냥 연습해서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데이터로서 극복해내는 게 훨씬 더 이성적인 판단이라 이거죠. 그죠? 내 무언가가 작동해서 무언가의 기작으로 무언가가 제사를 열심히 지내지 그랬어. 다음 주에 꼭 성묘 가세요. 성묘 가서 절 한 10번 하고 저 좀 붙여주세요 하고 그러든가 그럼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이성적으로 하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너네가 어떤 거 연습하라는 거야? 상황인식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좀 이게 제일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너네가 문제 볼 때 실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약간 무지성으로 푸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지 말고 뭐 10분, 20분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분석하라는 게 아니야. 문제 딱 보고 이거는 구체적인 지식 코어 테마가 중요. 이거는 일반론이 중요. 그거를 자꾸 판단해 보는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판단해 보는 연습. 그거 너네가 자꾸 의식적으로 훈련해야 시험장 가서 똑같이 이거는 코어 테마가 중요. 이거는 일반론이 중요. 나눌 거 아니야. 그리고 그게 또 뭐가 또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문제를 푼다면 뭐부터 풀 거야? 당연히 코어 테마 적용부터 먼저 풀 거야. 왜냐면 그거는 풀이가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너네가 지수로가 확정과 구학인 거 알아. 확정과 구학인 거 알면은 풀이 과정 정해져 있잖아. 그대로 갈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먼저 푸는 게 당연히 좋지 않아요? 점화식 나열이고 식생성하는 거 이미 알고 있어. 그럼 그거 먼저 하는 게 좋지 않아요? 그게 22번이든 몇 번이든 풀이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게 훨씬 더 쉬운 문제인 거야, 얘들아. 12번인데 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12번에 일반론 나올 수도 있죠. 작수 12번은 약간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12번부터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게 나왔기 때문에 작년 수능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작년 수능 12번 문제가 뭐야? 그 뭐야? fx는 뭐 이렇게 나누고 왜 fx가 뭐 이렇게 3차 함수고 그죠? 식은 3개 있고 069 있고 그다음에 그걸로 뭐 gx 만들고 뭐 gx하고 x축하고 둘러싸인 넓이 뭐 이 문제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딱 봤을 때 할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둘러싸인 넓이 어떻게 구하지? 계산으로 구하나? 그래프로 구하나?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푸는 거죠. 번호에 상관없는 거야. 이거는 그냥 코어 테마로 만약에 넓이야. 넓이 코어 테마 뭐야? 둘러싸인 넓이 구한다. 인수가 구해지고 그 인수 사이에서 넓이 공식 써가지고 넓이 구하고 그때 뭐 주기대칭 쓸 수 있으면 주기대칭 쓰고 이게 코어 테마잖아. 근데 그걸로 안 되면 일반적인 문제인 거니까 이거는 나중에 해야지. 12번 중요한 거 아니야. 번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방향성으로 너네가 이렇게 나눠서 분류하고 우선순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제 실제로 코어 테마 아니면은 일반론 나눈 다음에 너네가 우선순위 같은 거 부여할 때 코어 테마부터 우선순위 부여해서 확실하게 방향이 잡혀 있는 거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일반론 목적과 상황 글 써가면서 해결할 수 있게 그렇게 너네가 이제 문제를 분류해 보려고 하는 연습을 매 분제마다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투 트랙이죠. 그래서 상황 인식 훈련하고 그거 잘하려면 데이터 필요하니까 데이터 구축하고 그래서 이거를 너네가 뭐 시간을 안배해서 적당히 뭐 3, 4일을 데이터에 집중하고 뭐 3, 4일은 이제 상황 인식에 집중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나눠서 하고 그렇게 뭐 어떻게 하든 그 공부 계획은 뭐 중요한 게 아니겠죠. 니네 사정에 알아서 맞게 하시고 공부는 어쨌든 이렇게 이제 2개 나눠서 70일 하시면은 좋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야. 누가 봐도 좋지 않아요? 그죠? 누가 봐도 괜찮은 공부야, 그지? 그러니까 그런 걸 해. 야 이게 맞아, 문제 푼다가 맞아. 내가 봤을 때 이게 맞는데 왜 문제를 푼다라는 선택지를 고르는 거야, 그지? 물론 상담하면 다 문제 풀라고 하겠죠, 그죠? 뭐 너네 제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상담이나 조언 구할 때 너네 막 조언이랍시고 오르비 같은데 물어보면은 답변에 뭐가 달리겠어요? 엔제 푸세요, 모의고사 푸세요, 뭐 이거 말고는 애들이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 앵무새를 사. 얼마나 귀여워. 색깔 이쁜 거 사. 그 다음에 걔한테 문제 풀어 해. 그러면 똑같이 말해줄 텐데. 그럼 차라리 귀여운 애한테 그 말 들어.
왜 괜히 이상한 애한테 응? 이상한 소리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앵무새도 할 수 있는 말이야. 응? 그리고 그 문제 푼다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행위에 집중해서 나온 결론이잖아요. 그건 바보들이 하는 거예요. 응? 바보들이 똑똑한 애들이 문제 푸니까 나도 문제 풀어야지. 진짜 불쌍하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다는 행위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단이야. 수단과 목적이나 이런 게 다 전도돼 있고 막 구분이 안 되면은 여러분들 안 되지. 그래서 너네가 제일 많이 하는 착각이 뭐예요? 공부법하고 공부계획도 구분 못 하잖아요. 공부법은 이게 공부법이죠. 아, 이런 게 바로 공부하는 방식이다. 그 다음에 공부 계획은 뭐야? 그 계획을 위해서 뭐 이거 할 때 뭐 엔제를 푼다. 이런 게 공부 계획이죠. 그죠? 이런 거 할 때 뭐 내가 모의고사로 하겠다. 뭐 그런 게 이제 뭐 공부 계획이 되겠죠. 근데 그 공부 계획은 그냥 너네의 상태에 맞춰서 너네가 알아서 하면 돼요. 그죠? 아니 직장인이 뭐 헬스장 다닐 때 뭐 직장인인데 바쁜데 뭐 주 7일 하셔야 됩니다. 4시간씩 운동하셔야 됩니다. 뭐 그게 막 강요가 되면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지. 그 지 사정에 맞춰서 지가 하는 거죠. 그리고 운동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는 좀 할 수도 있고 뭐 능수능란한 사람은 많이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중요한 게 아니고 뭘 목적으로 그런 수단을 쓰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이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야. 기출을 수단으로 쓴다. 아니면 저는 제가 근데 엔제 풀 때 오답이 되게 많았어서 엔제로 좀 채워놓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틀렸던 문제. 그러면 되죠. 뭐가 중요해? 그죠? 그 목적 자체에 집중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렇게 목적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공부하면 그 공부가 되게 알차게 본인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저는 수험 생활할 때 항상 그걸 느꼈거든. 오늘 하루 1일신, 5일신 나 하나 더 발전했어. 그리고 저 시험 맨날 하루 이렇게 딱 퇴근할 때 집에 가면서 항상 읊조렸단 말이야. 내가 오늘 공부한 거 뭐지? 말 못하면 집에 안 갔어요. 다시 갔어. 말도 못하는데 뭐 공부를 했어. 공부 한 자도 안 했으니까 다시 공부해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너네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고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나의 목적이 달성됐는지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그렇게 인지 상태를 유지하면서 학습 생활을 하시면은 그 수험 기간이 되게 재밌어요. 보통 너네가 수험 생활이 고통스러운 거는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이거 왜 하는지도 모르고 이거 한다고 진짜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잘 모르겠는데 하고 있으니까 재미가 없지. 고통스럽지. 공부라는 게 얼마나 재밌는 건데요. 우리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나에 대한 투자고 나의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좋은 시간이야.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다 슬퍼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밖에 있는 애 어차피 술 처먹고 있어요. 쳐놀고 있어. 그게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너네 지금 여기 있는 시간 되게 좋은 시간이에요. 응? 본인 스스로는 힘들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고 나를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잖아. 그런 시간 정말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좀 잘 썼으면 좋겠어요. 그 잘 쓰려면 이런 기본적인 인식 체계를 좀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죠? 물론 저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이런 인식이 점점 흐려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20대 정말 제가 뭐 저번 주인가요? 수업 때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사실 7조 뭐 기업의 회장이 될지 어쩔지 어떻게 알아? 그런 포부 정도 있잖아요. 포부 있어 없어? 있죠? 그래. 이 친구 애플보다 큰 회사 차린대. 그냥 저 혼자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포부가 있을 수 있죠. 어디 가고 싶어요, 대학? 의대? 하버드? 왜 수능을 봐요, 하버드 가는데? 대학을 포부로 얘기하라는 게 아니야, 친구야. 근데 그럴 수 있죠. 의대를 갔어. 그런데 그냥 의사 할 거야? 나 같으면은 그럴 것 같아. 빌딩 5개짜리 큰 병원 하나 만들 것 같아요. 그죠? 그럼 그걸 위해서 내가 어떤 걸 구현할까?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게 이제 진짜 그러니까 너네가 계속 그 자기 인지 상태를 내가 뭐 하고 싶은지 목적이 뭔지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가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자영업을 한다. 그럼 자영업 할 때 그냥 내 빼고 그냥 가게 차려서 손님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냥 동네 구멍가게로 끝나는 거야. 근데 딱 자영업 할 때 어때요? 내가 그래도 이거를 프랜차이즈로 딱 키워서 기업 가치를 올린 다음에 팔아야지 하고 생각을 해.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맞춰서 그러면 프랜차이즈가 될 만한 아이템을 선정하는 게 맞겠네. 그렇게 선정을 해. 목적을 두고 그 목적에 맞춰서 내가 업종도 고르고 그 업종에 맞춰서 시스템도 만들고 그 시스템에 맞춰서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도 고르고 그렇게 딱 생각하고 딱 가는 사람이랑 그냥 가게 차리면 맛있으면 장사 잘 되겠지? 이런 사람이랑 똑같겠냐고.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진짜. 그게 단순히 공부뿐만 아니라 너네가 그냥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게 되게 큰 영향을 줘요.
목적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목적 속에서 하위를 정하고 뭐가 위고 뭐가 아래인지를 정확하게 나눌 때 그때 여러분들이 진짜 빛날 수 있어. 그런 준비 단계를 지금 거치고 있는 거야. 이 공부를 통해서 그냥 뭐 대학에 간다. 대학 좋은 데 갈 수도 있고 나쁜 데 갈 수도 있죠.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높낮이 구분하는 게 여러분들 진짜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나쁜 대학 가도 이렇게 인지 단계 좋으면은 배민사장과 지방대 나왔잖아. 근데 지방대 나왔을지언정 그런 인지가 잘 돼 있으니까 배민 차리고 장사 잘해서 대박 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언제든 다른 기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너네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나를 발전시키는 것 그거 자체고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인지에 근거해서 수단을 정하는 기본적인 프레임을 너네가 익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분 좋게 공부하라 이거야. 기분 좋게. 응? 물론 저는 이걸 너무 늦게 알았어. 저도 아기 때 이런 얘기 좀 듣고 그죠? 남이 솔직히 저 어렸을 때 누가 이런 얘기 했겠어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하라고만 얘기하지. 문제 풀어라. 뭐 그때부터 그냥 문제 풀라고 선생님들은 많이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후회가 많은 사람이야. 너무 크게 보지 못했구나. 제가 만약에 20대 때 좀 더 크게 보고 그 20대의 시간을 보냈으면 대한민국이 바뀌어 있을 텐데 그걸 이제 이 강사 쪽에다가 쓴 게 저는 항상 이제 좀 약간 후회되거든. 나에 대한 후회가 아니야. 이 나라에 대한 후회죠. 나라에 대한 아쉬움.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네도 그런 후회가 없으려면 지금부터 내가 그냥 단순히 너무 소시민적으로 그냥 뭐 월천 벌고 싶다 뭐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이제 20대 야 20살이고 그럴 텐데 좀 더 높게 잡고 목적 그다음에 그 아래에서 뻗어나오는 기본적인 구조를 생각하고 항상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것까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70일 남았는데 뭐 재밌는 시간이야. 그죠? 그래서 으쌰으쌰해서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시길 바랍니다. 그죠? 갈 수 있죠? 갈 수 있죠? 그래 그래 못 가기만 해봐. 씨.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 맞춰보고 뭐 원래 이렇게 설명해 하면 뭐 질문도 받긴 하는데 뭐 질문 있을까 모르겠네. 뭐 질문 있으면 질문 한번 하고 갑시다.